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뜻이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뜻이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희님,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한통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장수목님,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수고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써니님, 한토영쌤 안녕하세요. 오늘 정방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필규정님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니키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한동영쌤. 예, 나른한 어머님, 한동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호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른한 어머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나른한 오호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 네, 오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3월 31일 방송 한동훈 새정치. 예, 오늘은 한동훈 지킴이 안영희님 감사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예, 항상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안영희님께 특별히 오늘 감사의 방송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보궐선거와 헌재 탄핵 선거 앞두고 친윤, 친한 휴전론 부상됐다. 서로 잘 지냅시다. 휴전이잖아요. 싸우지 말자. 참, 이거를 갖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왜 갑자기 휴전론이 언론에서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갑자기 친윤과 친한 사이에 휴전론이 급부상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아침 방송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예.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동안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오전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약을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 갖고 온 약은 다 떨어져 갖고 지금 필리핀에 약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가기 전에 3주를 배우려면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은 안 챙기면 그냥 안 챙기는 것만큼 빵꾸가 난다고 일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오전 방송을 못하고 그냥 저녁에 정기 방송 7시 반에 정기 방송을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힘으로 잘 버텨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주위로는 수구세력 위정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냥 핵심으로 딱 혹시 그거 보셨어요? 김수현이 울면서 오늘 기자회견 40분을 했는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냥 풀 영상은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뉴스에 나온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그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 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 뭐 하기야 뭐 김수현이 그때는 너무 어렸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뭐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것도 뭐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해갖고 검찰로 넘어갔다. 그래서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뭐 연루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유튜버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온갖 제가 기억나는 것만 유튜버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검찰 조사로밖에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김수현이 그냥 직접 나와서 울면서 눈물을 아주 줄줄 흘리는데 좀 안 됐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4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쨌든 질문은 안 받았다. 아, 소명은 나름대로 그냥 했다. 결론은 뭐냐? 검찰 조사 가서 밝혀야 된다. 결론은 검찰 조사 가서 밝혀야 된다. 예.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막 김수현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김수현 나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꽤 봤는데 참 어쩌다가 그렇게 이렇게 휘말려 갖고 생고생을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뭐 누가 잘못인지 그런 거는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피스돌방님, 한동영 방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사랑한다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이 있어 종로에 나왔다가 헌재 앞에 다녀왔습니다. 태극기 집회하고 있었어요. 헌재 자리가 목요 자리인데 마음이 왠지 찡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 이게 빨리, 어때,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좀 가닥을 잡아야 나라가 좀, 평안해질 것 같은데, 안은희님, 진짜 한동훈 대표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한번 보세요. 무슨 막가파식이네요. 음, 윤통도 이상하지만 민주당 이 인간들은 진짜 미친 인간입니다. 벼랑 붙었으면 좋겠네요. 예, 서필규 형님, 예, 다행입니다. 예, 주니키님, 예, 한동영 쌤 일주일 동안 귀국 준비 하셔야. 예. 그러니까 뭐 귀국 준비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3주 동안에 그 중요한 일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 단도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아이고, 잠깐만요. 예.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지금 이게 객체에 나와서 아프면 음, 슬퍼요. 왜 이게 객체에 나가서 아프면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피스톨방님, 예, 대표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건강 많이 기도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느님 몸 조심하세요. 우리가 한동훈 지키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아이고 쭈니키님, 예, 아, 김수현 기자회견을 보셨는 모양이네요. 기자회견 못 보겠는데요. 울고불고. 아니 그냥 계속 울면서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좀 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쭈니키 님이 여기 내용을 좀 아시는구나. 가세연하고 이진호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뭐 변호사 하나 들어가 있고 좌우간 가세연에 또 붙어갖고 뭐 그 이진호의 그 뭐야 아주 미워하는 이진호를 아주 미워하는 애가 중간에 이렇게 보자관 복잡하게 엉켜 있더라고요. 유튜버들도. 아이고, 예, 아이고, 나라노우님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동영 대표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온꼬리 한번 잡아주이소. 아이고, 아이고, 예, 부산 그 아주 매력 있는 부산 사투리 감사합니다. 예, 오두막님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위해 기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써니님, 건강 먼저 챙기셔야죠. 방송은 나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는 제가 저녁 방송만 좀 하겠습니다. 7시 반에. 하느님, 사람 하나 죽이는 일도 아니던데요. 너무한 것 같아요. 가로세로 연예인들은 진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접근 금지야. 예, 조심해야 돼. 레몬수님, 한도영 쌤, 무슨 일이신가 걱정됐는데 아프시군요. 건강 잘 지켜주세요. 기도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레몬수님. 예, 블루마운틴 이러다가 또 누구 하나, 어찌돼야 조용해지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그 SNS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뭐 녹취, 그다음에 무슨 뭐 SNS에 뭐 사진, 뭐 카톡, 이런 걸 까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여러분 다 뭐 결혼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남녀 간의 일은요. 그렇게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무슨 뭐 카톡을 까고 뭐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어떻게 보면 편리한 세상에도 살고 있지만 참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또 왜 위험한 세상인가, 그 SNS가 참 무섭다.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정말 조심하면서 살자. 내가 알아서 조심을 챙겨야 된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사필규정님, 아이고 슈퍼챗 응원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사실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기도의 힘을 믿는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 신이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이왕님, 김기현이 똘똘 뭉치자라고 뉴스, 제가 김기현 얘기도 캡처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나른한 오후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보성님, 감기 드셨나요? 힘내세요. 감기가 아주 좀 이렇게 된통 걸려서요. 그 오전에 목이 아파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 오전에는 그래서 오전 방송 포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만 좀 이렇게 간신히 저녁 방송만 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신영이 어유 뉴스 보자면 속 터져 죽어요. 민주당 것들. 맞습니다. 기령사님 가세연도 180억 소송 걸렸어요. 그러니까 건 게 아니라 걸렸다고요. 이건 뭐 김수현 쪽에서 걸었나요? 가세연을? 근데 금액이 엄청 세네요. 180억? 어마어마하다. 장수봉님, 아니 근데 김세희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 끌어 다니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180억을 뱉어내려고 그러면 거의 파산일 것 같은데. 장수봉님, 윤통 의원들의 말을 제명의 말보다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뒤통수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저도 이게 좀, 확신이 안 사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 여러분은 어떤 측면을 더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이고, 계룡사님, 한도현님, 이제 아프면 안 될 나이에요. 감기도 조심해야 될 나이. 맞습니다. 정말 제가 건강 관리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 밖으로 또 이게 안 되네요, 잘. 계룡사님, 남녀 간의 일은 둘만 알아요. 네, 맞습니다. 외부에서 알 수가 없죠.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김기현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김기현이 얘기할 때 옆에 뭐 나경원도 있고 왜 김기현하고 나경원이 항상 이렇게 패키지로 붙어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왜 거제시장 그 선거운동할 때도 김기현, 나경원, 전한길 이렇게 손 들고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제시장 위에서 정말 재보궐이 이제 이틀밖에 이미 이제 사전투표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내일 모레가 4월 1일. 근데 그때는 또 공휴일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예. 그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시간 내갖고 투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보궐선거가 정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국힘이 좀 폭망하고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을까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결과는 이제 제가 4월 2일 날 다시 제가 그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사님 호메이니용 김어준 말에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 행동대원들 예, 김어준이 얘기한 게 있죠.
저는 탄핵을 해라. 주니키님, 김수현이 새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와 찍어 나서 아니 그게 제가 듣기에는 뭐 1,000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갖다가 드라마를 방영을 못하게 되면 디즈니에서 그러면 김수현이 물어야 될 위약금이 뭐 어디서는 뭐 1,8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최소한 1,000억 이상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김수현이 한 회당 5억을 받았대요. 그 출연료를.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김수현이 이 드라마 찍으면서 얼마 출연료를 갖다가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받았다고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게 연기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 연기됐다는 건 이제 언젠가 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김수현 리스크 때문에 취소가 되면 김수현이 뱉어낼 돈이 한 8, 90억 벌고 뱉어내야 되는 거는 1,000억 이상 뱉어내야 된다. 지금 김수현도 정말 울만하죠. 펑펑 울만하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오늘 그 김기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장서 단합 못한다면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 뭐 제가 말씀드린 김기현뿐만이 아니라 뭐 나경원, 줄레줄레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이제 김기현이 대표로 그렇게 기자회견한 거죠. 반면에 또 친한계 의원, 저는 이 친한계 의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채창에 아시는 분 있으면 채창에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적은 이재명이다. 미래 위에 동지에 대한 미움 거둘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채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친윤친한 휴전론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얘기는요, 맨 처음에 꺼낸 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이제 책을 쓰고 컴백을 했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뭐 언론 뭐 데스크에 나가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북콘서트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어떤 진행자가 질문하면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70%가 다르더라도 한 30% 같은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 같은 거를 계속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정치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적은 누구야? 한동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적은 결국 이재명.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분열할 게 아니라 같은 그 같은 게 뭡니까? 뭐 다른 건 달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동훈도 그렇게 생각하고 친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접촉점에서 맞춰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책을 들고 나온 때가 언제죠? 한 3주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3주 전에 얘기했단 말이야. 3주인지 4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전에. 그때 같은 거를 찾아가는 게 정치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 얘기할 때는요. 친윤이 콧방구도 안 꼈단 말이에요. 저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반응을 안 해. 아무도 반응 안 했습니다. 뭐 나경원, 김기현, 뭐 윤상현, 권성동 어쨌든 간에 국힘에서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한동훈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안 했죠. 예. 왜냐하면 북코선토도 그 부산을 마지막으로 해 갖고 대구를 가려다가 이놈의 뭐 헌재 판결이 안 나는 바람에 이거 좀 분위기가 안 좋다. 헌재 판결 나기 전에 이렇게 투어하는 게 좀 안 좋다. 그래 갖고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공통점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에서. 근데 뜬금없이 오늘 언론에서 김기현의 기자회견을 갖다가 딱 캐치를 하면서 친윤과 친한의 휴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뭐 김기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친한계 의원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은 막아야 되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말 재앙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말 완전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 그건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3, 4주 전에 한동훈 대표가 책 들고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거든.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얘기했을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식운동하고 뭔 개소리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하더니만은 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김기현을 앞세워 갖고 여러분 김기현이 이 얘기를 했다. 뭐 나경원 그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는 또 권성동이 그걸 또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이 이제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직접 얘기하면 나중에 취소가 안 되니까 일단은 니네들이 한번 먼저 얘기해봐라. 운을 띄워봐라. 한동훈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이렇게 약간 좀 찔러보기 식의 그런 기자회견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잠시 휴전하자. 이거를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예, 여러분이 지금 또 써주신 글이 있어요. 제가 잠깐 계룡사님 친한 친윤 휴전론이 아니라 친한계로 투항해라. 100개 들고 와. 근데 또 100개 들고 또 들어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투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음. 나른한 오후님,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사필규정님도 정말 맞네. 박정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어,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는. 대한민국 주적은 이재명이다. 미래 위에 동지에 대한 미움 거둘 것을 제안한다. 요 얘기가 박정훈 의원이 맞는 거, 세 분이 또 동시에 써주신 게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계룡사님, 미래를 위해 미움, 이것은 친윤이 친한을 미워한 거 아닌가?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목도 아픈데, 알파고브라더가 또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나 지저내가 네가 나가봐 하고 문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계룡사님, 미래를 위해, 이것은 친윤이 친한을 미워한 거 아닌가? 나라는 찌준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려니 뭔가 핑계가 필요해서 저렇게 말하는 듯. 정말 지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핑계고 어쩌고 간에. 예, 계룡사님, 국힘당 최대 계파는 친한계다. 친윤은 석양으로 최대 계파가 이제 친한이 됐나요? 블루마운틴 무슨 휴전? 언제는 한동훈 인정이나 해줬냐? 나오면 죽으려고 안간힘 입는 인간들이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왜? 글쎄 말이에요. 주니큐님 알파 브라보 눈치 좀 챙겨라. 눈치가 없어 알파고 브라보가. 아니 주인이 아프면은 눈치를 좀 채야지 이 사람아. 눈치가 없어.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이걸 듣고 좀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윤 그러면 자꾸 이 그림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한동훈 완전 왕따시키고 개무시하고 이 장면을 갖다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장면은 역사의 기록이 될 거다. 이걸 갖다가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친윤 얘기하면 이제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부상됐을까라는 것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친윤의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김기현 단합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 그 다음에 친한계 의원 또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 주적은 이재명이다. 미래 위에 동지남 이동 거두길.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윤석열 복귀론이 나오거든요. 자, 이 선거법 2심 무죄가 나왔고 또 윤통의 복귀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당에서는 친윤들은 단일 대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친한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라. 단일 대우로 가자. 또 영남 중진 민주당 폭주막으려면 내부 싸움을 멈춰야 된다. 요게 이제 김기현은 아니, 이 영남 중진이라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위에 김기현으로 쓰고 밑에 또 영남 중진 하니까 뭡니까? 이건 민주당의 폭주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그 다음에 당 관계자, 국힘의 당 관계자는 이재명이란 적 앞에 내부 갈등 잠잠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홍준표는 뭐 연일 까고 있지 않나요? 그럼 홍준표는 국힘 국힘이 아닌가요? 홍준표는 내놨나 이제 국힘에서도 내놨나 홍준표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요새 SNS에 뭐 온갖 것들이 많이 뜨는데 그 녹취가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최근에 그게 뭐냐면 홍준표가 윤석열하고 딜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딜을 쳤냐? 내가 한동훈을 갖다가 죽여줄 테니까 잘라내 줄 테니까 나를 국무총리를 달라 이렇게 딜을 쳤다. 그게 그게 뭐죠? 명태균의 같이 사무실에 있던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오세훈의 후원자라고 하는 오세훈의 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든요. 명태균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여성분하고 그 두 분의 녹취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홍준표가 내가 한동훈을 갖다가 죽여줄 테니까 나를 국무총리를 달라. 빅딜. 한동훈과 국무총리를 빅딜한 그 내용이 최근에 또 녹취로 깔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 이 겉으로 얘기하는 게 얼만큼 진실이고 또 속에서는 또 뭐가 또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런 녹취가 까지는 거 보면은 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기겁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동훈 죽이는 거하고 국무총리를 맞바꿀 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정말 홍준표는 빨리 퇴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이 기자회견이 발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마은혁을 임명을 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압박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모여갖고 김어준 방송에 쭈르륵 나와갖고 초선 의원들한테 야 이거를 갖다가 다 탄핵을 갖다 해버려라. 그래갖고 계속 김어준이 그걸 방송을 지난주 내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초선 의원들이 모여갖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일요일까지 탄핵을 안 하면 아니 일요일까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국무총리 탄핵하겠다. 근데 오늘 또 미뤘어. 그러니까 내일로 미뤘어. 내일까지 내일까지 탄핵 안 하면
국무총리 탄핵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다 탄핵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화살을 갖다 영웅이라는 그 영화에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뭐 수백 개, 수천 개 화살이고 하나만 맞아라. 지금 이런 걸로 하고. 그건 그거고, 지금 뭐 그건 그거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은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 국힘은 그냥 일반적 의사 진행이다. 라고 회의에 불참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은 어떻게 지금 방어를, 이게 방패와 지금 창인데, 만약에 한독수를 탄핵을 하면 정부와 문영배, 이미선 후임을 협의해서 그냥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니까 미리 그냥 그렇게 정해 놓겠다. 임명, 18일 날 왜 퇴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연장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법률상 연장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문영배하고 이미선의 뭐 임기 후에도 뭐 연장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이 6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장은 안 될 것 같고 퇴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뭐야 권성동이 지금 방패로 쓰는 거는 그러면 후임을 갖다가 미리 정해 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과 방패의 얘기예요. 자, 야당에서는 지금 줄탄핵을 예고했고 그래서 완전히 마비를 시키겠다. 행정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축구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빨리 해갖고 그냥 국회 차원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켰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그 권성동 입장에서는 맞불 카드죠. 그러면 4월 18일 날 어차피 두 사람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이 협의해 갖고 미리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 아예 그냥 후임을 미리 정해 놓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빼박으로 그냥 하자마자 바로 그냥 껴넣어 갖고 그럼 만약에 후임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되겠죠. 완전히 이제 그때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8일이 넘어가면은 민주당이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가 나와갖고 정말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동수라고 해갖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를 하면 8대 0으로 윤통은 파면이고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선고를 하면 5대 3으로 하다. 이건 또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 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하죠? 8대 0, 이번 주는 8대 0이 됐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5대 3으로 된다? 아니, 이번 주에 돼도 5대 3이면 5대 3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 뭐, 발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상목이 왜 조한창을 임명했느냐? 시간 끌기 역할이다. 시간을 질질 끌어갖고 결국 윤통을 컴백시키기 위한 그런 히든 카드였다. 조한창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굳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자면 50%가 넘을 거고, 그러니까 반이 넘을 것 같다. 그
윤통에 그냥 인용이 돼갖고 끌려 내려오는 게 반이 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압박이 이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SNS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한창 씨에 대해서 지금 엄청 타겟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예 그냥 마이크를 붙잡고 그렇게 지저댔습니다. 지금 이제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한테 이제 결단해라. 그 다음에 김영도, 정정미한테는 즉시 선고해라. 그 다음에 김봉원, 조영수, 조한창에는 을사오적되면 안 된다. 각각 평가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름을 갖다가 다 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원문이에요, 이게. 예, 박찬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한테는 이제 결단하라. 그러니까 실적으로 마이크 잡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는 거지. 그 다음에 김영도, 전영미 즉시 선고 내려라. 그 다음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을사오적길 안 된다. 그랬더니 권성동이 논평을 어떻게 했느냐? 콕 집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어서 거명한 박찬대 내부 정보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 헌재에 무슨 스파이가 있냐? 정보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드디어 이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거명하면서 을사오적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SNS에 떠도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김어준 저장소.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조한창을 타겟으로 해갖고 어떻게 했냐. 법원본부. 이게 경향신문에서 2024년 12월 17일 날 경향신문에 기사를 갖다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김어준 저장소에서. 법원본부 조한창은 사법농단 연루자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참여해선 안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업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 조 변호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의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이 올렸고, 그 다음에 그 SNS에 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 조한창, 윤상현 이렇게 해갖고 요건 이제 다른 거예요. 김어준 저장소 얘기가 아니라 다른 또 SNS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전두환 같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동호 전두환 경호실장의 사위가 조한창이라네요. 정동호는 하나회 출신이고요. 자, 이 족보가 까지는 거잖아요. 야, 이런 걸 어떻게 밝혀내는지 모르겠어. 정동호 전두환의 경호실장이 정동호인데 그 정동호의 사위가 조한창이다. 그런데 정동호는 또 전두환과 같이 하나회 출신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개인 정보, 이런 사생활, 이런 것들이 자꾸 까진다는 건 뭡니까? 이 조한창 씨가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두환의 사위라는 거를 갖다가 밝혀냈다. 아니, 정동호 그 하나회 전두환의 경호실장이었던 정동호 씨의 사위라는 거를 밝혔다. 그러면 이미 가족 사항이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뭐 그것만 얘기했지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뭐 자기 와이프 뭐 자기 뭐 와이프에 대한 거부터 시작해 갖고 뭐 오만 것들이 지금 뭐
다 까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의 아들, 딸이 있다고 그러면 아들, 딸 신상도 이미 다 좌파들 손에 다 넘어가고 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조한창 씨가 이런 그 개인적인 이거 분명히 다 알 텐데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룡사님 말씀한 대로 조한창이 안 되면 정계선도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인 인신공격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파들이 아무리 그래도 무슨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뭐 조영두, 정정미 뭐 이런 사람들의 물론 뭐 문영배 집 앞에서 뭐 데모하고 시위하고 뭐 그구들이 뭐 그런 거 있으면 정계선 이번에 뭐 인용이다 그래갖고 저 정계선 집 앞에 가갖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개딸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털보죠. 이게 이러면 이거 마음대로 이거 뭐 길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아들, 딸들을 갖다가 손자, 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맨날 경호원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까발겨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죠. 김어준의 방송은 이게 무서운 게 뭐냐.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고 그 클릭수, 조회수가 230에서 240만 매일매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의 지령을 갖다가 받을 권성동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 갖고 결국은 뭐예요? 초선 의원들이 결국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초선 의원들 명의로다가 그렇게 쌍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의 거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낮에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통치하고 밤의 황제는 누구냐? 김어준일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 조선일보 선대 회장을 들어갔고 낮에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밤에는 조선일보 회장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김어준의 거기 그 뉴스 공장에 나가는 걸요, 영광 중에 영광. 우리가 왜 성운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왜 드라마가 사극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요, 거기 출연하는 게 성운을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배지 달라면은 일단 김어준한테 먼저 재가를 받고 김어준이 팍팍 밀어줘야 그래야 배지를 달 수 있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예, 기동상님 윤통 복귀할 듯해요. 그럼 한동훈 총리시키면 윤통도 한동훈도 시너지 한동훈을 총리를 시킨다. 물론 그러면 좋죠. 예. 하지만 김건희가 그거를 허락을 하겠습니까? 윤통은 총리시키고 싶어도 음, 김건희가 허락을 할까요? 예. 김건희가 허락을 하는데 윤통이 어떻게 총리 지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몽고님, 예. 한동훈은 어차피 큰일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단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명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몽고님 얘기하신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한동훈도 얘기했거든요. 그건 막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 막았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높아짐이 생긴 게 어떤 좀 걱정이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장개석이 있죠. 지금의 대만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장개석 아닙니까? 그때 중원을 갖다가 중국 대륙 그걸 갖다가 누구 모태똥하고 장개석이 모태똥 공산당의 리더. 장개석은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리더 해갖고 실적으로 총 쏘고 싸움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의 전쟁을 갖다가 거의 이겼어요. 한 90%. 그러니까 모태똥이 완전 코너에 밀려갖고 뭐 군사도 다 잃고 완전히 이제 실패해갖고 하는데 때마침 일본이 그때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모태똥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휴전하자. 우리가 일단은 같은 중국 사람인데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냐? 일본은 무찔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장개석이 그 명분 때문에 명분을 거절을 못하죠. 아니 외세가 침략했다는데 그 어떻게 내전을 갖다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이제 마지막 손가락만 하나 하면 모태똥은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일본의 그 명분 때문에 결국은 휴전을 하고 힘을 합쳐서 일본을 먼저 무찌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쳐들어왔죠. 일본의 세가 워낙 강했고 그래서 전쟁에서 싸운 거는요. 모태똥 군사는 싸우지 않았어요. 모태똥 군사는 안 싸웠고 그 일본하고 싸운 건 다 장개석 부대예요. 장개석이 열심히 싸웠고 그러면 그동안 모태똥은 뭐를 했느냐? 전쟁터가 아닌 그 후방에 여러분 왜 그 일본이 점령한 때는 서쪽이에요. 왜냐하면 서쪽이 대부분 다 번화가가 서쪽에 있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발달된 거는 다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그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동쪽으로 갈수록 황무지예요. 완전 깡촌이고 황무지고 개발이 안 된 그런 겁니다. 모태똥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황무지를 다니면서 다시 공산당을 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모태똥은 전쟁한 적이 없어요, 일본하고. 자, 한참 전쟁하고 결국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져갖고. 그러니까 그동안 장개석 군사는 많이 죽었고 많이 지쳤죠. 계속 전쟁을 하느라고. 모태똥은 뭐예요? 룰루랄라 놀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귀합한 군사들이 있죠. 그래갖고 완전히 덮쳐서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나간 그런 그래서 그 대륙을 누가 차지했나 모태통이 차지해서 지금의 중공이 성립이 된 거죠. 저는 그 다음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자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 이재명을 잘 막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그 뭐죠? 어느 분이 말씀을 계룡사님 말씀대로 자,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윤통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국무총리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뭐 그게 뭐 불만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진작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진작에? 만약에 그 그림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갖다가 안 봐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재명을 갖다가 막자고 해서 갑자기 한동훈이 국무총리가 될까요? 갑자기 한동훈이 또 당대표가 될까요? 참 고민스럽다. 그 명분은 이재명을 막자는 명분은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참 고민스럽다. 예. 여러분 그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136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요, 윤통 복귀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통 복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윤통 복귀가 쉽지 않냐 하면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치한 걸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만에 하나 윤통이 복귀를 한다고 그래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갖다가 잃어서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윤통이 복귀하면 날에도 나가서 윤통을 갖다가 끌어내리는데 내가 데모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윤통이 복귀한다 해도 자기가 마지막 변론 때, 윤통이 왜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귀한다 해도 나는 임기 단축형 개헌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빨리 새로운 어떤 대통령을 뽑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뭐예요? 복귀하더라도 나는 국내 통치를 하지 않겠다. 국내 통치는 국무총리한테 정권을 일임하고 나는 외교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건 뭐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거예요. 이 윤통 복귀론하고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요. 이게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왜 탄핵에 찬성을 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왜 그 물병 날아오고 욕이 날라오는 그 와중에 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할 것을 당론으로 제의합니다. 이 얘기를 해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잘려나갔을까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윤통을 저대로 두면 큰 사고를 칠 거다. 또 다른 큰 사고를 칠 거다. 제2의 계엄이라도 할 거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실적으로 뱉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무정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진하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최근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얼핏 그런 한동훈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동훈 영상은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재명도 얘기했지만 윤통이 복귀된다는 거는 제2의 계엄을 갖다가 할 것이다. 또 다른 이 피바람이 대한민국에 불어칠 거다. 이렇게 그건 이재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통이 복귀한다. 이거는 좀 힘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탄핵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조기 대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기 대선을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힘은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기 대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붙으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이 오로지 자기 방탄,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랜 기간 그걸 준비해왔고 조직력도 갖춰져 있고 그렇게 아주 땅땅땅 이렇게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팀은 오합지졸이에요. 대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윤통 복귀만 바라고 대선 준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지게 돼 있어. 유일한 카드가 뭐냐? 한동훈을 추대해갖고 후보로 세우는 거예요. 대선 후보로. 그러면 해볼만 해요.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붙으면 해볼만 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이 내부적으로 뭉쳐야 된다. 이 얘기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휴전하자 서로 뭉쳐야 된다. 아니면 뭐예요?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렇게.
역사의 전장에서 단합이라는 게 그러면 윤통 복귀가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단합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추대한다. 이게 단합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친윤이 그거를 갖다가 단합해서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이것만 해줄 수 있으면 정말 고맙죠. 예? 뭐 휴전 아니라 뭐 종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휴전만 하겠습니까? 그냥 싸움 끝내자고 휴전이라는 건 잠시 쉬는 거고 종전이라는 건 아예 그냥 싸움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지금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윤통이 복귀한 걸 염두에 두고 우리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윤통이 끌려내려왔을 때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통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통은 죄가 없습니다. 윤통의 비상계엄령은 그게 계몽령입니다. 전환길이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윤통이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한동훈 입장에서 우리가 단합하자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윤통은 죄가 없습니다. 그 계엄령은 위헌이 아닙니다. 합헌이고 그냥 계몽령,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습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요, 입 하나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직도 후회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 또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 윤통이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합해갖고 윤통을 복귀시키자. 이렇게 친윤이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라면 그거는 아무리 때려 죽여도 한동훈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한동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온몸으로 막았다. 그걸 갖다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윤통 복귀를 위해서 전환길하고 똑같이 그거는 알고 보니까 계몽령이었습니다. 그건 위헌이 아니고 윤통은 당시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한동훈의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합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윤통이 끌려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복귀 그건 이제 물 건너가고, 그거는 합해지지가 않아. 암만 합하려고 해도 합해지지가 않아. 그거. 윤통 복귀로는 내가 한동훈이 힘을 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인용이 됐을 때, 윤통이 끌려 내려왔을 때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윤통이 복귀하면은요, 이재명을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아니, 윤통이 복귀되면 조기 대선이 없잖아요. 조기 대선이 없으면 당연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2년 동안에 아니 뭐가 걸려도 걸릴 거 아니야. 선거법이 걸리든 위중교사 걸리든 약간 뭐 12개 중에 뭐가 걸려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통 복귀도 사실은 이재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윤통을 힘을 합쳐서 복귀를 시키자. 그러면 이재명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자, 이 가능성. 근데 첫 번째 가능성 이거는 한동훈이 도저히 힘을 합할 수가 없다. 거기서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윤통이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됐을 경우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막으려면 뭐예요? 국힘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친윤 쪽에서 한동훈을 추대를 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명태균 때문에 이미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김문수는 안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 김문수는 벌써부터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예?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지난 갤럽이 가장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리얼미터는 그 리얼미터 뭐 김택순가 이택순가가
완전 좌파 골수에서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좌파 3대 여기관이라고 하지만 자 이게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한동훈 뜨고 김문수가 하락했다. 이재명 무죄. 그 이후에 그 해보니 이거 이재명 그게 26일 날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25, 26, 27. 그 3일 동안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거죠. 이재명의 무죄 선고가 반영이 된 거. 그랬더니만은 이게 보수 진영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한동훈 대표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야? 김문수는 툭 떨어졌다. 그런 여론조사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때문에 홍준표 오세훈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문수도 지금 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야. 그러면 후보가 누가 있죠? 한동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저는 한동훈이 나오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도 설명했고 제가 주구장창 계속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물통 이론, 우산 이론 해가면서 이재명은 품성 이런 쪽이 인격 완전히 이게 개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합하자는 의미가 친윤 쪽에서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 국힘의 후보로 추대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게? 아니, 그러면 정말 바람직하죠. 예.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모태통 전략인가요? 일단은 일본군 이재명이 밀려오는 거 일단 막고 그동안에 한동훈이 열심히 싸울 그동안에 우리는 좀 숨 좀 고르고 힘을 좀 키웠다가 그러다가 한동훈을 갖다가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싹 몰아내는 쫓아내는 그런 전략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걸 갖다가 오늘 그 쭈니키 님이 올려주셨는데 단톡방에다가 이게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여기 보면은 뭐야? 이재명의 지지율 34%잖아요. 근데 내가 찍을 후보가 없다가 아직 결정을 못한 사람이 37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직 후보 결정을 갖다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37%. 그러니까 대통령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이 아니야. 그 무당층이 누구를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저는 한동훈이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머리 싸움인데 그 한동훈이 그 천재적인 머리로 잘 판단해서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동훈을 위해서 힘을 좀 결집을 해서 모읍시다. 아이고 예, 유비유자님, 대표님, 미국이 우리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시대가 변해갔고요. 사실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야사인데 이게 오래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야사인데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40년이 넘었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해도 되겠네. 그때 당시에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삼각지에 그때 용산인들 삼각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 가고 그 미군인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 교회에 다녔었다 일정 기간. 그런데 그 이제 끝나고 이제 성역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참 좀 허술했던 시대 아닙니까? 원래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은 여러분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면요, 그 입구에 그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 건물에다가 주민등록증 맡기고, 적고 뭐 적고 쫙 해갖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찰 딱 달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원조를 하고 있는 13명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냥 그분 차가 이렇게 넓어요. 뭐 캐딜락인가 이렇게 넓어갖고 여러 명이 이거 꾸겨 타면은 한 10명도 탈 수 있어. 엄청 넓어. 그럼 이제 그런데 차를 몇 대 이렇게 딱 나눠 갖고 꾸겨 타고서 그냥 그분이 딱 창 열고 손 한번 흔들면 그 뭐야 경비 초소에서 그냥 경례 딱 하고 들여보내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광주 사태에 여러분이 못 보던 사진들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타임지하고 뉴스위크가 10장씩 막 찢겨던 나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안 찢겨진 거기 들어가면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일부러 나를 보라고 응접실에다가 이렇게 그냥 갖다 놔요. 예. 그럼 또 그거 보고 안 볼 수 있습니까? 보고 또 나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때 일종의 우리가 뭐 서울의 봄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설이다. 영화 소설 감독이 했어요. 재밌게 만들려고 그냥 소설을 쓴 거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랬는데 그때 딱 뜬 헬기가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엄청난 사람이 모여갖고 그렇게 시위를 할 때 뜬 헬기는 어느 나라에서 띄운 거냐? 미국이 띄운 게 아니라 일본에서 띄운 헬기였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요, 그때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 소설이라는 게 맞는 거야. 전두환 대통령이 본인이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국을 설득한 거예요. 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동의 없이 정권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미국 대사관에 가갖고 내가 왜 쿠데타를 했으며 내가 왜 이거를 갖다가 해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설득하고 설득해갖고 미국이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네 해갖고 해서 이게 성공한 거지. 만약에 미국이 동의를 전두환 씨한테 설득을 안 당했으면 동의를 안 했으면 전두환 씨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예,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무슨 SNS가 발달됐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했습니까? 예, 그러던 시절하고 많이 다르다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뭐 트럼프가 뭐 자기 나라 국익만 생각하는데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비유자님, 윤통복귀는 아니라 생각해요. 주변에 윤건희 비토는 너무 큽니다. 예, 아직 복귀하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거는 사실 한동훈 뜻도 아니에요. 예. 한동훈이 그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진하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즉각적인 업무 정지. 근데 그 윤통이 복귀하는데 돕는다? 그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162분이 보고 계신데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과연 한동훈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한동훈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한상수님, 노역 과함 정말 과해요. 예. 아, 예. 아이고, 콩이야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콩이야보리아님.
아, 계룡사님, 거부권 행사면 끝이다. 이 거부권은 무슨 거부권을 얘기하는 거죠? 후임 2명 정한 후 국회 통보 청문회 후 임명하면 끝. 이때 3명 임명할. 그 임명하는 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명하기 전, 그러니까 18일 전에 어쨌든 간에 헌재에서 판결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 스토리대로 18일을 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2명이 내려와야 되고, 그럼 뭐요?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2명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윤통은 그냥 복귀다. 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그 뻔한 수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든 18일 전에 이거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필기적이 박찬대가 지조됐다. 예. 박찬대는 이제 목숨 걸지 않았습니까? 이재명한테 완전히 베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룡사님 말씀이 정계선 신랑이 민주당이니까 정보가 새나간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이 다 밝혀진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아이고, 서인정님, 예, 한동훈 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명은님, 총리 하신 분, 대통령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총리는 아니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총리 한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없네. 예. 이해찬도 총리했잖아. 근데 대통령은 못 됐잖아요. 이낙연도 총리했는데 대통령은 못 됐다. 이거 징크스인가 보네. 예, 총리하면 대통령이 안 된다. 예, 민트님, 친윤들 한동훈 편 만들고 이용만 하다가 또 뒤통수 칠 듯. 친한들 순진하게 굴면 안 된다. 사필기정에 계약서라도 써야 되나? 아니, 계약서를 쓰더라도 지킬 겁니까? 지킬 사람이면 계약서 안 써도 되겠죠. 예, 계약서 써도 안 지킬 것 같아. 유비유자님, 아니요, 윤통은 인용이 다입니다. 우리 국민들 윤건이 빚도 엄청 큽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쥐약인 게 법이 그래요.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뭐 헌법, 재판 이게 뭐 우리가 5대 기관이라고 그러나 저간 예. 그런 사람들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못 해. 예. 그게 참. 구국메아리님, 예, 자진 사퇴하면 안 될까요? 그래야 우파 쪽 수긍하고 좌파는 좋아서 가만히. 윤통이요? 윤통이 자진 사퇴?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자진 사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탄핵하기 전에는 자진 사퇴가 되는데 이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탄핵이 되면 결정이 낼 때까지 자진 사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예. 정말 그 한동훈 대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정치는 명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명분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뭐 이재명을 왜 서로 힘을 합해서 안 막냐 이렇게 또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똑똑한 머리로 잘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김명원님, 윤통이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님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99%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봐줄 리가 없겠죠. 예. 개노사님 윤통이 복귀 후 이재명 감독관이 대선 치르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당선 가능하고 윤통이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힘에서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세워줄 거냐가 문제인 거죠. 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대선을 했을 경우에 뭐 이 똑같은 거예요. 조기 대선을 했을 경우에나 뭐 윤통이 컴백해서 정상적인 대선을 치룰 때나 마찬가지로 과연 국힘에서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강수봉님,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는 자통당에 물든 찐윤들은 과연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추대할까요? 예, 여기서 저도 확답을 못하겠다. 퀘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유비유자님, 김기현의 제의는 제2의 한동훈 축출작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게 페이크 쓰는 거다. 한동훈을 또 쫓아내려고 수를 쓰는 거다. 함정에 빠뜨리는 거. 아, 정말 참 그 한동훈 대표가 참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사필구 형님 순진하게만 볼 게 아니구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게도 저쪽도 뭐 바보가 아닌데 많이 생각하고 어떤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민태님, 국힘 이미지 세탁 위에 한동훈 이용만 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쭈니키님, 김기현 말 해석해 보자면 친한 들어가라. 그게 단합이고 애국이다. 친한다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게 단합이야. 어, 그냥 우리하고 같이 데모도 하고 헌재 가서 머리띠 머리띠 두르고 얘기도 하고. 아이고, 유비유자님, 한동훈 대표님 이젠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예, 계룡사님, 휴전하면 한동훈 엿된다. 그렇다고 또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어쨌든 한동훈이 뭐 저희보단 훨씬 똑똑하지 않습니까? 좀 잘 좀 판단해서 그 잘 좀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요, 한동훈이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동훈이 뭐 권성동을 깐 적이 있습니까? 누굴 깐 적이 있습니까? 뭐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 지네들이 딥다 친한을 까놓고 그리고 결국은 쫓겨내놓고 이제 와서 이제 휴전하자, 이재명 때문에 휴전하자. 이게 뭔 스탠스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보면 지금 친윤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뭐 말로는 뭐 윤통이 복귀할 거다 어쩔 거다. 우리가 뭐 두 명을 갖다가 미리 해놓고 바로 집어넣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친윤이 유리하면은 휴전하자고 얘기할까요? 이게 불리하니까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친한이라도 어떻게 클런칭해서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한동훈 말 한마디면 국민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하면은 휴전하자고 안 하겠죠. 예. 본인이 힘이 있고 유리하자면 친윤이 먼저 휴전하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명웅님, 국힘은 다 자기 정치하느라 욕심만 가득 찬 단합이 안 돼요. 윤통 눈치만 보느라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나라나 노은님, 윤통 복귀시키면 나라는 망합니다. 예, 피바다가 될 것 같아요. 민트님, 저도 한동훈이 이재명 이길 것 같아요. 예. 아니,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딱 둘이 붙으면 한동훈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헬리송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유비유자님, 모태통 전략이 맞습니다. 경솔이 움직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주니키님, 없음씨, 모름씨가 지금 1위. 예, 그 모름씨가 한동훈이를 바라는 거죠. 민태님,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예, 몽고님, 참으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친윤과 척지진 말고 정면 돌파만이 답이다. 앞만 보고 가는 게 답입니다. WJ님, 한동훈님은 윤통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윤핵관들이 건의와 함께 한동훈 대표님 시기 질투로 쫓아낸 것이니 윤통이 한 대표님을 불러서 단결시켜야 합니다.
윤통이 한 대표를 불러. 아, 그러면 또 김건희한테 엄청 쪼일 것 같은데. 아, 정말 휴전보다는 화해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WJ님 말씀이. 예. 아이고, 정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텔리님이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 윤통 옆에 있거나 윤통을 잘한다는 인간들 주둥이를 본드로 입에 닫아야 한다. 한동훈만큼 성렬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모른다의 차이 김건희와 성렬이 두 인간 두고 어떤 계략을 짜내어 어떤 음모를 만들 것이냐 한동훈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술 중독자 한 놈으로 알고 판단하는 두뇌가 짧은 인간이다. 두 XX의 수를 잘 아는 사람 한동훈일 것이다. 정말 그 한동훈은 손바닥보다 좀 꿰뚫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김건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윤통이 무슨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네요. 방금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 주니키님 말씀. 한통용 쌤 아프신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예. 레나노우님 구독자님의 소중한 스포츠카 후원은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이 목이 아파갖고 더 이상 방송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필교 형님 겉으로는 기각 원하지만 속마음은 탄핵 원한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수사도 있고 증거하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용시켜 주시옵소서. 유 비자님 대표님 국힘이 이런 식으로 한 대표님 발목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김기현의 국힘의 못된 수가 다 보이는. 글쎄, 그걸 김기현이 또 얘기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찜찜해요. 예. 김기현이 저간 온갖 비열한 짓은 다 하는 게 김기현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난 김기현한테 너무 실망한 게 김기현이 그 이준석하고 뒷거래하다가 결국 당대표 물러섰잖아요. 그 똥을 갖다 누가 치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피거되었고 그 총선해갖고 개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기현이 어떻게 했습니까? 윤통의 말도 거절했잖아요. 윤통의 취지는 뭐예요? 김기현, 너는 당대표 해갖고 총선을 네가 치르고 배지는 이번에 포기해라. 여기 총선에 올인해라. 근데 거꾸로 했잖아요. 윤통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기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표를 포기하고 나는 배지를 지키겠다. 그래갖고 거의 구걸하듯이 해갖고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기현이. 딱 되자마자 일성이 뭐냐? 한동훈을 딥다 까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예. 한동훈 때문에 총선을 말아먹었다. 그게 김기현이 한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아니 그런 애가 왜 이제 와서 또 힘을 합쳐야 된다.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는 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찬찬히 좀 하셔야 된다. 이재명을 막자는 명분 도 충분히 살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맥없이 장동혁처럼 뒤통수 맞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의 처지도 인정한다. 그래서 또 장동혁을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는 정말 부처님 반토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영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안영희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주니키님, 사필규정님, 김신할모님, 콩이야보리아님, 나른한 오후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주니킴님이 8만원 이렇게 또 큰 슈퍼챗을 쏴주셔갖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한동윤 채널, 예, 여러분이 많은 또 좋은 글을 써주셔갖고 우리 함께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딴 사람보다도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나와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자는 그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가 친윤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지, 예, 아니면 일단은 윤통을 복귀시키는데 한동훈 네가 힘을 합쳐라, 압박을 해라, 헌재를 갖다가 압박을 해라, 뭐 이런 의미인지,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 똑똑한 머리로 박식한 해박한 지식으로 잘 판단해서 명분도 잃지 않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도 잃지 않고 이번에는 또 잘 쫓겨나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갖고 방송 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 방송을 일주일 동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녁 방송, 저녁에 7시 반에 정기 방송만 제가 이번 주에는 방송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서울에서 방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저녁 방송하고 그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서울에서 이어서 방송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넣어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 반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